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급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조금 시그마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급수는 이제 최악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저랑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8번 급수입니다.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현재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로 덧셈 기호 플러스를 사용하여 연결한 식. 자, 즉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AN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더해 나갑니다.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더해 나가는 식을 갖다가 우리는 급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호 시그마를 사용해서 어떻게 나타냈냐? 네, 바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n에다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순차적으로 2, 3, 4, 5 대입해 나간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위에 시그마 저기 무한대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숫자가 커져서 계속 더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시겠습니까? 요런 걸 갖다가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이 식을 갖다가 우리는 급수라고 나타낸다. 그 다음에 부분합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여기에서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 네, sn이라는 기호 자체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한 거였죠. 자, 즉 그 sn,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하는 이 sn을 갖다가 우리는 이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끄덕끄덕.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급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이 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떻게 변형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 이거 자체의 의미는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2, a3 쭉쭉쭉, 네, an, 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더해 나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냐?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일단 써놓으시고요. 자, 이거 자체의 의미가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까지 더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급수입니까? 급수는 이게 아니죠. 이 n이 한없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다가 뭐까지 추가해 주는 거냐면 바로 저기 이 위에 있는 이 n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급수가 보이시면요, 이 급수가 이렇게 쪼개져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k는 1부터 n까지 ak로 보이셔야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은 간단하게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으로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걸 이렇게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요것만 잘해도 진짜 급수 문제는 웬만한 건 다 풉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도 한번 보겠습니다. 급수라는 것도 결국엔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보시면 급수의 수렴, 급수 시그마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있는데요. 자, 이 sn이라는 수열이 일정한 값 s에 수렴하게 됐을 때, 자, 즉 sn의 극한값이 뭔가 s로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 급수는 s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이 s라는 녀석, 이렇게 수렴하는 이 s, 극한값 s를 갖다가 우리는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이거 잘 밑줄 쳐놓으세요.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주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A1부터 AN 그 너머를 계속 다 더한 그 값이 결국 S로 가까워지게 됐을 때 결국 는 S라고 둡니다. 이게 진짜 그냥 진짜 S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S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없이 근접한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시그마 AN의 값이 S로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급수라는 녀석도 결국엔 극한 값인 겁니다. 자, 어디가 중요하냐? 바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급수라는 게 뭐예요? 급수,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자, 요거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s로 수렴한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건 반대로 또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뭡니까? 바로 sn이죠. 그래서 그 부분합 sn이 s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급수의 발산은 뭐 간단한 얘기일 겁니다. 왜? 자, 시그마 an의 급수 시그마 an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만약에 발산한다고 하면 수렴하지 못하면 이게 발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그 합을 생각하지 않는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알쏭달쏭 할 겁니다. 알쏭달쏭 하겠지만은 내용들을 조금 더 문제도 풀면은 이제 개념이 조금 명확해질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문제 풀 수 있는 건 좀 풀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급수 시그마 N부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자, 급수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급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자, 바로 이거는 리미트 SN의 극한값을 구해달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SN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럼 얘의 극한값만 따져보면 될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 따져보겠습니다. 극한값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리미트만 붙여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극한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급수의 합은 바로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도 SN의 극한값만 구하면 되니까요. 요거의 극한값 구해보시면은 자,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3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 분모가 지금 차수가 훨씬 더 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다음에 3번 이번에도 리미트 이번에도 1 마이너스 루트 3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2라고 나와 있는데 n이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렴을 1로 수렴하게 되겠죠? 아니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1 마이너스 루트 3n 플러스 1분의 2가 될 텐데, 자, 여기서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는 여기가 분모가 한없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 전체적으로는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얘가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자, 4번입니다. SN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번에도 SN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7-6분의 5의 n제곱이 되겠고, 자, 요거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는 지금 얘만 따로 떼놓고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공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면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7이 되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SN을 찾으신 다음에 SN의 극한값만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급수 1, 3, 5 계속 더해 나갑니다. 2n-1에서 멈추는 것도 아니고 계속 더해 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 SN을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도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n-1이라고. 네, n번째 항이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대입해 보시면 1 나오잖아요. 두 번째 항 2 넣으시면 3 나오고. 자, 그러면은 원래 수열 자체는 2n-1이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거의 부분합 SN은 바로 이 2n-1까지를 다 더하시면 되는 거죠. 첫째 항부터. 자, 첫째 항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시는데 SN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시그마 밑에다 쓸까요? SN이란 녀석은 현재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여기 AK를 하시면 되겠고, 요 AK는 2K-1이죠. 그리고 K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인데, 자, 얘는 우리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그 자연수의 합 구하는 거, 기억나실란가? 요거 시그마 2K와 마이너스 시그마 1로 나눌 수 있겠고, 자, 시그마 2K 이 짝수의 합은 뭐 짝수의 합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럼 2 곱하기 시그마 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1이 될 겁니다. 자, 둘 다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자연수의 합이죠. 자연수의 합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 자, 뒤에 있는 것도 1부터 N까지 다 1의 합이니까 결국 얘는 N이 된다라는 거. 자, 결과적으로 요거 2 약분해 주시고 나면 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요, 없애주시고 나면 이게 n제곱이 바로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분합 SN은 n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수열 S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 시그마 리미트 SN만 조사하시면 되는데, 얘는 n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건 딱 봐도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이게 됐다. 자, 결과적으로 SN의 수열 SN이 발산을 하니까요, 이 급수도 당연히 발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급수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개념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배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입니다. 개념 10번.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 개념 정도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뭔 내용이냐? 지금같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각 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는 급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원래 형태는 이런 거예요. 1, 그 다음에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걸 메꾸는 건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이런 게 이제 급수인 거죠. 급수는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각 항들이 양수이고 음수이고 양수이고 음수이고 이렇게 양수와 음수가 교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이 급수는 수렴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산하는 겁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급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EN-1의 극한값을 찾으시고요. 여기 홀수 번째 항까지 부분합 요거에 극한값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SEN의 극한값을 찾으세요. 자, 각각을 찾으신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이 급수는 A1, A2, A3 땡땡땡 해서 자, AN까지도 더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A, EN-1도 있고요. 그 다음 A, EN까지도 있을 겁니다. 계속 더해 나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뀐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크게 두 군데서 자르시면 되는데, 자, 한 군데는 홀수 번째 한 가지에서 한번 자르십니다. 자, 여기까지 자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걸 다 더하시게 됐을 때 그 값은 S2n-1이겠죠. 이렇게 하나 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요 짝수 번째까지를 다 더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시게 되면은 그건 S2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같냐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극한 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따집니다.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만약에 둘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급수는 수렴을 하는 거라고 칩니다. 그래서 2n-1에서의 극한값과 2n에서의 극한값이 만약에 서로 알파로서 똑같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 급수는 수렴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둘이 극한값이 똑같지 않다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또 예시 문제들 나오면은 그거 관련해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11번도 있네요. 개념 11번, 급수와 그리고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자, 요거는 조금 별표를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1번, 급수 시그마 an이 있는데요. 요게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an의 극한 값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의 대우명제. 자, 여기 이제 대우명제인데요. 자, 대우명제로는 뭐겠어요? 요걸 부정해야 되니까 an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급수 시그마 an은 발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부정, 발산한다.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걸 단순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 꼭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개념을 이해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봅시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시그마,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뭔가 알파로 수렴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더 줄여서도 이거는 또 줄여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바로 sn이 뭔가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sn이 알파로 수렴한다라면, 자, 덩달아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sn-1도 어디로 수렴할까요? 네, 이것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우리 저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리미트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an-1 같은 것도 결국 알파로 수렴한다. 네, 수열의 극한의 성질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얘도 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일 때는, 자, 양변을 같은 걸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둘을 같이 더하든 빼든. 자, 그래서 전 지금부터 이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다? 네, 뺄 겁니다. 자, 빼시게 되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자, 여기가 sn-sn-1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변은 알파 빼기 알파니까 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또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sn-sn-1은, 자, 우리 sn-sn-1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an입니다. 자,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거 왜 그래요? sn은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an까지 더하는 거고, 그리고 sn-1은 a1부터 시작해가지고 an-1까지 더하는 거니까, 네, 둘을 빼시게 되면은 결국 남게 되는 건, 네,
AN이 남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얘는 리미트 AN이 되는 거고, 네, 그게 0이 된다.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 결국 증명을 한 겁니다. 시그마 AN이 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AN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요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의 역은 성립하진 않습니다. 네, 즉 AN의 극한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AN의 급수가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리미트, 자, AN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1이면은 이 녀석의 극한값 n이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AN의 극한값은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극한값이 0이 나오네요. 그러면 혹시 이 녀석의 급수도 수렴을 합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시그마 n분의 1, 급수 시그마 n분의 1은요, 발산합니다. 발산. 자, 그러므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녀석의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발산합니다. 발산. 발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개념을 쓰실 때는 보통 뭐도 많이 쓰냐면 이 역을 많이 이 대우를 쓸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대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 어떤 급수를 만났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이라고 하는 급수가 있어요. 자,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이 일반항 AN의 극한값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여기 따져보시면은 리미트 n제곱은 극한값이 딱 봐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즉 0이 되지 못하네요. 자, 0이 되지 못한다면 이 급수는 당연하게도 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런 걸 보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급수의 성질까지도 배워볼게요. 급수는 이제 시그마랑 이제 성질이 똑같아서요. 만약에 시그마 급수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고 그 값을 각각 그 합을 각각 S랑 T라고 했을 때, 자, 이런 1번, 2번, 3번의 성질이 만족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각각의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이런 성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이렇게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수를 바깥에다 빼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도 AN, BN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새로운 수열의 급수의 경우에는 각각의 급수로 쪼개신 다음에 각각의 급수의 합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도 AN-BN의 경우에도 각각으로 나눠서 빼셔도 괜찮다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시그마는 절대 곱하기는 나눌 수 없고요. 나눈 셈도 절대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급수의 성질 하고 나와 있네요. 다음 급수, 이 녀석이 발산함을 보이는 과정에 있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급수에 제 n항을 갖다가 AN이라고 하자.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첫 번째는 2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5분의 2, 그 다음엔 8분의 3, 그 다음엔 11분의 4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규칙성이 보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분자는 1, 2, 3, 4로 바뀌고 있고 분모는 3씩 커지고 있는 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분모는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분모는 그냥 1씩 커지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서, 자,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n이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2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 일반항 찾으시고, 자, 분자는
그냥 n이겠죠 뭐. 자, 그래서 an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봤더니 이미 극한값이 0이 아닌 무언가 다른 애가 나오네? 네, 0이 아니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라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급수 a에는 마이너스 2로 급수 b에는 3으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녀석 상수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도 상관없었죠. 자, 밖으로 빼서 5 시그마 an이 되니까 an의 극한값 마이너스 2, 급수의 합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쪼갤 수 있죠. 자, bn의 급수의 합 3 그리고 an의 급수의 합 마이너스 2. 자, 그걸 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5가 정답이 되겠다. 이번에도 an의 급수의 합 마이너스 2 그리고 bn의 2bn의 급수의 합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 다음에 4번은 3an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리고 bn의 급수의 합은 3이니까 마이너스 3 되면서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 관련해서도 바로 이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